암기법은 암기해야 할 판례가 무지 많아요. 그래서 한 200개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하나씩 다 이렇게 길다란 줄글로 된 거를 암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판례 공식화를 하면 좋은데요. 이 길다란 판례를 이렇게 키워드랑 화살표만으로 이렇게 좀 가독성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확실히 좌측에 있는 것보다 우측에 있는 게 더 눈에 보기 좋죠. 그리고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판례 키워드로 포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나중에 포섭하기도 수월합니다. 그래서 요지를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례집. 판례만 안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례집을 보면서 어떤 게 쟁점이고 어떤 판례를 적용시킬 것이며 어떻게 포섭을 할 것인지 이 포섭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포섭은 다다익선이거든요. 그래서 노동법은 200개의 판례를 근데 모두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A급은 완벽하게 암기를 하되 나머지 것들은 핵심 키워드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키워드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치셔가지고 그거를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A급은 제대로 진하게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키워드만. 판례는 조사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울 필요가 없어요. 저는 초시생 때 이렇게 외워야 하는 줄 알고 그 암기 과정에서도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다 실제로 암기도 안 됐어요. 그래서 키워드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시험도 모의고사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최신 판례, 최신 트렌드를 바탕으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선생님들의 실적이고 합격생들이 많이 나오게 하려면 모의고사로 확실히 트레이닝을 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모의고사는 완벽하게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자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판례를 암기하면 계속 까먹어요. 어차피 시험 전날까지 암기하고 까먹고 암기하고 까먹고 이거는 반복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계속 이렇게 암기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정말로 암기될 때가 오니까 여유를 갖고 수기로 손으로 작성하면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쟁송법은 이해만 하셔도 됩니다. 우선은 이해를 한 다음에 암기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천천히 1회 독을 하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사례집 반복풀이는 워낙 양이 적기 때문에 쟁점을 하나만 잘못 찾아도 좋은 점수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논점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례집을 계속 풀이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해를 한 다음에는 복사기처럼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노무관리는 모의고사 문제를 보면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고요. 왜냐하면 평가가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평가부터 딱 쓰기에는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워요. 그리고 평가라면 그 정의, 선생님 책에 있는 정의는 완벽하게 암기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차별화가 좋은데 이제 예시라던가 아니면 학자, 이론, 아니면 요새 최신 트렌드 이런 것들로 함께 결부지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연결고리를 하기 위해서는 좀 유기적으로 생각하는 연습, 그리고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는지 생각하는 연습이 좋은데 저는 이런 거를 마인드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있는 개념을 보상에도 끌어오고 보상에 있는 개념을 교육에도 끌어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HR에 종사하신 분들이 HR 직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도 함께 써주시면 좋고, 그리고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한번 어떤 개념을 끌어올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영조직론은 양이 워낙 많은데요. 이거를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줄이냐? 선생님이 모의고사 문제로 내는 그러한 쟁점들은 완벽하게 암기를 하시고 그 외의 것들은 마찬가지로 키워드만 암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백지복습, 그러니까 목차만 보시고 앞에 있는 목차만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따가 뒤에도 그 암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암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암기 어떻게 할까요? 저는 무지개 공부법이라고 스스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무지개 공부법 이게 뭘까요? 일단은 1페이지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암기를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이거는 합격자생들도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은 제대로, 그 외 것들은 키워드만 암기하는 방식으로 하는데요. 첫 번째, A급 목차 키워드는 암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시 돌아왔을 때 A급의 세부사항, 그러니까 목차 키워드가 잘 암기되는지 복습을 하면서 세부사항까지 암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B급, 그것보다 A급보다 덜 중요한 B급의 목차 키워드를 암기하고 다시 3회독을 했을 때는 A급은 판례는 완벽하게 암기를 하고 B급의 목차랑 키워드는 반복해서 암기하고 C급은 키워드 한두 개 암기하고. 그래서 무지개 공부 뭐냐면 노란색으로 A급을 암기했다면 점점 더 진하게 주황색, 빨간색으로 암기를 하고, 그리고 B급은 뭐 주황색, 그 다음 C급은 노란색, 이렇게 암기를 하는 거를 저는 무지개 공부법이라고 정했어요. 자, 암기법 몇 가지 소개를 드릴 건데요. 두문자 딱이에요. 두문자는 뭐냐면 앞에 있는 것들 아니면 핵심 키워드를 위주로 앞 글자만 따가지고 만들고, 뭐 충신정, 뭐 사반함수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실제 시험에서 정말 유용합니다. 이게 딱딱딱 생각이 나요. 그 두 문자만. 그래서 그걸로 판례 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필속이 빨라지고요. 다만 그 두 문자만 생각나게 되면 그 판례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 암기까지 함께 병행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를 동그라미를 쳐서 계속 쓰면서 암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 암기랑 두 문자는 함께 갖고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포스트잇 암기요. 이거는 저희 집 제 방 장롱인데요. 암기가 죽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포스트잇에다가 써놔가지고 뭐 화장실 벽이라던가 아니면 장롱이라던가 항상 노출을 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노출을 시켜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포스트잇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개념이 스스로 상기가 될 때 그거를 떼는 거죠. 그 포스트잇 뗀 또 재미가 있습니다. 목차노트 활용인데요. 선생님들마다 목차노트를 또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목차만 보고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가 뭐였지? 스스로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핵심은 주체적으로 키워드를 생각해 본다는 거. 모의고사 문제 활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거를 가장 강추드립니다. 모의고사 문제만 보시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목차는 어떻게 짤 것이며, 그리고 여기에서 요구하는 핵심 키워드는 뭔지. 결국 암기는 제가 노무사 핵심 3가지 중에 두 번째 뭐라고 했죠? 선, 이해, 후 암기라고 했죠. 이해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문제만 보고 한번 키워드를 생각해 봄으로써 응용력을 높이는 거예요.